네, 안녕하세요. 아이를 바르게 이끌기 아바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이에게 소리 지르지 말자입니다. 요게 조금은 편한 게 있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나면은 일 자체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아이가 학교를 갈 준비를 느리게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밤에 자야 되는데 씻지 않고 또 버티고 있는데, 그럴 때 한번 소리쳐서 혼내면 빨리 진행이 되는 게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한 부모가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또 부모님들이 반성부터 합니다.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그런 마음 들죠. 근데 일단은 그런 마음을 조금 넣어두셔도 될 것 같은데, 사이칼로지 투데이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에서 심리학이라든지 정신 건강을 다루는 매체입니다. 자, 이 글 중에 보시면 요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소리치는 부모들에 대한 진실. 뭔가 제목이 좀 무섭고 또 부모님의 잘못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들긴 하는데, 저는 이 글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 아이에게 소리치는 게 부모님의 자존감 문제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무조건 부모님의 잘못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아이에게 소리치게 된다,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자존감, 불안, 우울증,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한다든지, 아이가 컸을 때도 대인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대.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되게 가장되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든지요. 근데 이 글은 부모님들께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소리 지르는 행동,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만큼 심각하게 해롭지는 않다. 그리고 이 소리 지르는 상황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또 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감정을 잘 소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에게 소리 지르지 말자, 이런 메시지가 과장돼서 부모님께 죄책감을 주는 경우도 많다고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왜 소리를 지르게 될까요? 이런 행동들은 계획적인 양육 방법이 아니라 감정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조급함, 그리고 과중한 부담 등이 주된 이유라는 겁니다. 효과적이라서 한다는 부모님은 거의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찾아본 글이 코넬 대학교의 블로그 글인데, 언어적 학대가 남기는 장기적이고 간과된 피해로 해석이 되는데, 소리 지르는 것도 언어적 학대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은 그 속에 적대적인 태도라든지 심리적 통제, 위협, 저속한 언행, 그 굴욕감 주기 등이 이게 포함이 되어 언어적 학대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글을 가져온 이유는 마지막에 보시면은 부모가 소리 지르는 걸 줄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주 그런 행동을 하는 시간대나 어떤 사건을 파악해서 사전에 해결 방안을 미리 고민하는 것. 얘를 학교 보낼 때마다 소리치게 된다면은 그 소리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빨리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은 먼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틴을 찾아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느 날은 게임을 해도 괜찮고 어느 날은 안 되고, 이렇게 혼란을 주는 것보다 공부를 조금 하고 게임도 조금 하고 그 이후에는 목욕하고 양치하고 취침, 이런 식의 일정한 루틴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규칙을 좀 따르다 보면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목욕도 하고, 게임에 대한 어떤 시간도 좀 조절이 쉽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극적인 요소를 고려하라는데, 아이나 부모가 배가 고프거나 피곤한 시점, 그렇죠. 이게 또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본인이 굶어 놓고 어떤 감정적인 게 앞서면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치게 된다,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관리가 필요하다, 고려를 해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시간 관리. 너무 많은 일을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감과 짜증이 유발될 수 있다. 그렇죠. 아이들은 생각보다 느려요. 그리고 어른들과는 다르게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그걸 좀 기다려주거나 기다려줄 수 없다면은 너무 많은 것을 하게 하지 말자.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만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잠깐 멈추랍니다. 화날 상황을 잠시 벗어나서 진정하고 그리고 다시 대화를 한다. 10초를 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든다. 요거는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자주 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인정한다. 모든 부모는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를 낸 뒤에는 진정하고 또 아이와 솔직하게 감정을 공유하고 또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어른이 된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죠? 솔직하게 감정을 공유하고 어른도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과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좀 잘못하거나 실수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무조건 애가 우는데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여기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체크를 하면서 우리 아이와 어떤 생활에 대해서 현명하게 풀어내려고 이런 자료를 찾아보고 혹은 어떤 썸네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클릭해서 한번 보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힘내시고요. 육아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나름대로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육아의 어려운 점을 달아주신다면 댓글로 제가 또 영상을 제작하고 많은 자료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큰 힘이 되죠. 우리 다음에 뵙죠. 지금까지 아이를 바르게 이끌자 아바이였습니다.